위정자와 정치인이 청소년기에 중대하고 치명적인 범죄 경력이 있었다면 성인이 된, 특히 사법부에 침투했을 사회와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生死之欲之功有曰是不早礼不义者 승사제욕 지공 유알식 부조력 부리자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공은 일찍 깨닫지 못하면 어렵고 알더라도 실천할 힘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통찰을 던져줍니다. 바로 암과 의지, 즉 통찰력과 자기 통제력은 모두 인간 수양의 양 날개라는 점입니다. 지식은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한 알의 진주요, 의지는 내면의 유혹을 끊어내는 한 자루의 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인간은 쉽게 사욕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방황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덕을 배울 시기를 놓치고 또래 집단과 건강한 윤리를 익히지 못한 채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그 파장은 가정과 지역 사회, 나아가 사법제도와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인격이 형성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사욕의 제어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암과 의지를 함께 길러낼 수 있는지를 2300년 전 고전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통해 함께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정치인이 청소년기에 범죄 경력이 있었다면 성인이 된, 특히 사법부에 침투했을 사회와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은담의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승사제욕 지공 유알식 부조 넉유알력 부리자 生死之欲之功有曰是不早立者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수양의 공덕은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달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힘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계식시일과 조마 정명주 역시일 파참마 적해검 낭불가소야 갈시 스이 커 정모더 민주 스이 바잠모더 회쟁 커사오예. 깨달음은 마귀를 밝히는 한 알의 보석과 같고 의지는 마귀를 벨 수 있는 지혜의 검과 같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사욕을 억제하고 윤리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일찍 깨달아야 하고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소년기의 범죄자가 사법부 침투하면 왜 위험할까요? 이 고전은 단순한 자기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윤리적 파괴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범죄가 교정되지 않고 도덕적 자각 없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입법이나 행정부보다도 사법부에서 더욱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사법부가 더 위험한가? 사법부는 최종적인 판단과 정의 구현의 보루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뇌물을 받는다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죄 없는 이가 유죄를 받게 됩니다. 입법부의 비리는 여론과 선거로 바뀔 수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내려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잘못된 판결 하나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범죄자를 풀어주고
전체 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청소년기의 사욕을 절제하지 못한 이가 그 습성을 유지한 채 사법부에 들어가며 그 뿌리 깊은 욕망은 언젠가 금전적 유혹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사회 정의를 위한 검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은담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마귀를 밝히는 보석이, 의지는 마귀를 베는 검이다. 둘 다 빠져선 안 된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 사회와 청소년 교육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청소년기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 지식 있는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와 같은 최후의 도덕적 심판 기관에 그런 사람이 들어갈 경우 한 개인의 타락은 전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도덕적 지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기의 욕망을 제어하는 교육, 그리고 도덕적 자각과 실천 의지를 함께 기르는 훈련에 더 많은 공적 자원과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은 종이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뇌물로 점철된 사법부가 계속해서 부패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까요? 뇌물로 오염된 사법부는 왜 지속되는가? 사법부가 뇌물에 오염되었을 때 그 내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첫째, 정의보다는 이해관계가 우선됩니다. 법은 평등해야 하지만 금전이나 권력 앞에서는 법조인이 스스로 그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내부 고발이 사라지고 서로의 비리를 덮어주는 묵게모치 문화가 생기며 이는 외부의 감시를 무력화시킵니다. 셋째,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더라도 내부는 유지됩니다. 국민은 사법제도 자체의 기대를 잃게 되며 그 공백을 개인적 연줄, 모비, 정치 권력이 채우게 됩니다. 겉으로는 시스템이 돌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 유지, 기계로 전락합니다. 그렇다면 부패한 사법부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뇌물과 부패로 점철된 사법부는 꽤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부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 감시가 내부 개혁은 느립니다. 일반 시민은 법의 결과만 보기 때문에 판결의 동기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가 생겨 개혁이 봉쇄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 간다고 해서 영원히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패한 사법부는 결국 다음의 방식으로 붕괴합니다. 한 건의 내부 고발 혹은 폭로로 국민 여론이 분노할 때, 사법 정의의 불균형이 사회 전반의 무질서를 초래할 때, 정권이 교체되어 권력의 후원 없이 드러날 때, 즉 뇌물의 사슬은 조용히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결코 안전하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의 사회적 대가는 너무나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학적 정리.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식 시일과 조마 정명주. 역시 일파 참마적 해검. 양불가소야. 这是一颗照磨的明珠，历是一把斩磨的慧剑，两不可少也。 깨달음은 악을 밝히는 보석이고 의지는 악을 자르는 검이니
둘 다 빠질 수 없다. 사법부가 부패했다는 것은 그 조직이 깨달음, 도덕적 자각도, 의지, 실천적 정의도 모두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관은 스스로 정화하지 않는 한 외부 충격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물로 점철된 사법부는 지속 가능성은 있으나 정당성은 없으며, 존속기간이 길수록 사회 전체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조기 개혁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경우 사법부가 정치인에게 장악될까요? 아니면 정치인이 사법부에 장악될까요? 아니면 그들 둘이 서로 공생관계가 형성될까요?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 질문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핵심적인 철학적 정치사회학적 문제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경우 권력관계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첫째, 사법부가 정치인에게 장악되는 경우입니다. 정치인은 재판 결과를 조작하거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판사나 검사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권력, 사법 권력으로의 영향력 전이가 발생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인의 도구로 전락하며 권력에 의한 법의 사유화가 이뤄집니다. 둘째, 정치인이 사법부에 장악되는 경우입니다.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권과 결탁하여 수사와 판결을 정치 무기화하는 경우입니다. 정치인은 살아남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사법부는 정권을 조종하는 암흑 권력화됩니다. 셋째, 사법부와 정치권의 공생구조. 이 경우는 서로가 서로의 범죄와 비리를 감싸주는 암묵적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은 사법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법부는 정치인의 비리 수사를 무마하며 판결에서 관대함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견제는 사라지고 공모와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까요? 첫째, 정의가 실종됩니다. 법이 더 이상 선악이나 진실을 판별하지 않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민은 법정이 아닌 권력자를 바라보게 되고 정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둘째, 법치 아닌 권치쥘죄의 시대가 됩니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며 사회는 법 앞에 평등이 아닌 권력 앞에 굴종으로 바뀝니다. 이는 국민들의 윤리 감각마저 마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불복종, 정치 불안, 폭력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권 교체 시 사법 보복과 정치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전 정권과 결탁한 사법부는 정권이 바뀌면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되며, 다음 정권은 그 반작용으로 또 다른 사법 장악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는 영원히 중립성을 잃고 권력의 바람에 흔들리는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며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검찰이 정권에 반기를 들며 정치적 파워를 행사한 예로 결국 검찰권의 정치화가 양측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공생구조이다. 사법부가 정치권과 유착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묵인하고 보호하는 공생 카르텔이야말로 국가 시스템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법은 거래되고
진실은 은폐되며 정의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따라서 사욕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회를 만듭니다.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데는 일찍 깨닫지 않으면 어렵고, 설사 알더라도 실천할 힘이 부족한 자가 많다. 책은담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계식 시일과 조마 정명주 역시일 파참마 적해검 양불가소야. 这是一颗照磨的明珠，历是一把斩磨的慧剑，两不可少也。 이 글의 뜻은 지식은 마음속 악을 밝히는 한 알의 진주요, 의지는 그 악을 끊어내는 지혜의 검이니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정의는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의지가 있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지혜가 없다면 그 실천은 또 다른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욕을 제어하지 못한 사법부는 정의를 거래하는 상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이 교훈을 사법부와 정치의 부패 구조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때 그 관계는 단순히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의 죄를 덮고 법과 권력을 사유하는 공생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법은 살아있는 원칙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됩니다. 정의는 판결문에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이러한 구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담이 경고한 사욕을 이기지 못한 자가 권력을 쥐면 결국 그 권력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악을 밝히는 지혜의 진주도 없고 악을 끊어낼 검도 없다며 국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사법은 썩어가고 국민은 무력감 속에 방치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쪽이 통찰과 실천 의지. 이 고전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유효합니다. 법과 정의, 윤리와 책임은 단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속 사욕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방황, 한 사람의 욕망, 한 번의 유혹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법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 깨닫고 단단한 의지로 이를 실천하는 훈련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전 속 지혜는 오늘의 문제를 꿰뚫는 통찰을 줍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기 위해 함께 배우고 성찰하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구독이 더 깊은 철학과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